어, 코스피랑 코스닥 둘 다 상승 마감을 하기는 했습니다. 근데 오늘은 조금 달랐던 게 역시나 S7 기업들이 또 상승을 하면은 상승 종목 수가 적어요. 네. 어쨌든 이 반도체 그리고 AI 인프라 이쪽들로 좀 수급들이 쏠리면서 그 외의 섹터들은 상대적으로 조금 약한 흐름들을 좀 보이죠. 네, 오늘도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상승 종목 수가 이제 1000종목이 채 안 되고 하락 종목 수가 한 1,500종목 정도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수가 코스피가 지금 뭐 3% 넘게 급등 마감을 했고 코스닥도 플러스 마감을 한 것 치고는 하락 종목 수가 꽤 많은 편이기는 하죠. 네, 근데 오늘 뭐 어쨌든 S7 기업들이 삼전닉스를 포함해서 좀 급등이 나왔다라는 거는 긍정적인데, 근데 또 장 막판으로 갈수록 상승폭을 좀 반납하는 모습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도 이제 보시다시피 고점을 찍고 오후에 한 1시 정도부터 쭉 좀 밀리기 시작을 해서 시간 외로도 조금 추가적으로 밀리고 있는 모습들이 좀 보이고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아까 오전장엔 잘 지키더니 오후 들어서는 좀 상승폭을 반납하는 흐름들이 좀 있었습니다. 요거는 좀 장 후반에 오후장에 변동성이 있었던 건 오늘 좀 옵션 만기일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좀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 수급적인 요인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장중에 변동성이 없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전에 비해서는 꽤 괜찮아요. 왜냐면은 이전에는 진짜 안 되는 시장이었었고 좀 계속 힘없이 밀리는 그런 시장이었었기 때문에 장 초반에 뭐 오늘처럼 좀 되는 것처럼 급등을 시켜놓고 그리고 뭐 장 막판에 쫙 다 빼버리고 이런 형태였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오늘 장중에 보면은 그래도 나름 잘 버티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래도 옵션 만기일 치고는 좀 양호하게 마감을 했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시장인 것 같아요. 우리가 앞에서 뭐 오현진 팀장님께서도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다음 주 월요일 날 우리 또 휴장이잖아요. 휴일이고, 네, 그리고 내일은 또 금요일이고 이러니까 그런 것들 감안을 하면은 조금 뭐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겠다라고 좀 지나가는 과정이다라고도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 오늘은 좀 참고를 해 보면은 될 것 같고요. 다만 전체적인 종목군들의 흐름은 괜찮았습니다. 나쁘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뭐 강했던 섹터들 생각을 해보면 이제 AI 인프라주들의 귀환이라고 해야 될까요? 화려한 귀환. 네, 오늘 어제 뭐 네비우스가 장중에 미국 증시에서 30% 넘게 급등이 나왔고 코어위브도 10% 넘게 급등했고 뭐 그러면서 어쨌든 AI 인프라 기업들에 대한 좀 확신을 다시 한번 심어줬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서 시장에서도 좀 투자자들의 심리가 AI 인프라 쪽으로 좀 많이 형성이 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급등 나왔던 종목군들 보면은 뭐 GNC 에너지라던가 아니면은 뭐 그 삼화 콘덴서, 삼성전기 뭐 이런 기업들도 상당히 좀 많이 급등이 나왔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관련된 기업들이 좋았고 오늘 오랜만에 뭐 범한 퓨얼셀 그리고 뭐 두산 퓨얼셀 이런 퓨얼셀 기업들이 급등이 나왔거든요. 네, 이쪽들은 그 수소 연료전지 관련된 기업들이죠. SOFC. 근데 네비우스가 오늘 실적 발표를 하고 그 컨콜에서 이제 SOFC 이 연료전지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좀 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게 좀 오늘 장 초반부터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 반영을 해서 좀 급등이 나왔고 오늘 뭐 SGC 에너지, SK 이터닉스 뭐 이런 기업들도 대부분 좀 급등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뭐 크게 이제 뭐 유의미하게 엄청난 뭐 이런 것들이라기보다는 상대적으로 선방한 하루였다 정도로 이제 좀 볼 수 있겠어요. 네, 그래서 일단 오늘의 좀 특징적인 흐름들 좀 봐야 되는데 장중에는 사실상 뭐 좋은 내용들이 좀 줄을 이뤘었기 때문에 뭐 좋은 내용들은 아마 가족분들 아실 거고 그런 내용들이 있었다. 어제 제가 그 나왔던 내용 중에 그 싱가포르 국부펀드가 테마섹이라는 국부펀드가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 편입을 한다더라라는 소식이 보도가 됐었잖아요.
아주경제였었나? 네, 거기 어떤 걸로 기억을 하는데 어쨌든 뉴스가 보도가 되면서 그것도 하나의 호재거리로 좀 시장에서는 인식을 했었단 말이죠. 삼전닉스가 AI 기업들 중에서 가장 저평가된 걸로 평가가 된다. 뭐 이러면서 삼전닉스를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편입을 하기로 했다더라 라는 소식을 좀 보도를 했었는데 오늘 장중에 테마섹, 그러니까 싱가포르에서 부인을 했습니다. 그런 적 없다. 네, 그래서 좀 가짜 뉴스였던 걸로 일단은 좀 확인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뭐 그런 장중에 좀 변동성을 유발할 수 있을 만한 이슈들이 있었는데 그래도 긍정적인 거는 그런 이슈들이 나오고 나서 조금 코스피가 장중에 조금 흔들리기는 했거든요. 네, 근데 크게 영향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제가 어제 뭐 여러 가지 호재 뉴스들이 있기는 하지만 중요한 거는 그게 아니다. 뭐 테마섹이든 뭐든 이런 것들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거는 이제 엔비디아가 5천억 달러 규모의 금융 펀드를 이제 구성을 했고 그리고 그거를 통해서 또 CME 거래까지 어느 정도 이제 하루 만에 좀 승인이 나면서 이제 10월부터 CME 거래가 되죠. 컴퓨트 자산을 기반으로 한.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진행이 되면서 결국은 자금 조달이 좀 쉬워지는 거고 자금들이 이제 AI 인프라 쪽으로 흘러 들어갈 수 있는 거고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좀 리스크 온에 대한 성향이 이제 딱 켜졌다라고도 어제 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은 가장 큰 호재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장중에는 뭐 그런 내용들이 있어도 딱히 영향은 없었습니다. 그냥 시장이 좋았어요. 네. 그리고 그거 말고 조금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라고 해야 될까요? 조금 우리가 한번 이 시장에서 지금 시기에 주의 깊게 봐야 되는 또 내용이 있는데 환율입니다. 아시다시피 환율이 최근에 계속 좀 원달러 환율이 쭉 하락을 했잖아요. 그래서 1,400원 극초반까지 떨어졌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원달러 환율의 5년치의 그래프를 가지고 온 요 차트입니다. 네, 근데 보시다시피 지금 최근에 2026년 거의 이제 얼마까지 갔었죠? 뭐 거의 뭐 1,500원 넘어서 급등이 나왔다가 최근에는 거의 뭐 1,550원까지 갔었죠. 네, 그러다가 쭉 하락이 나와서 이제 1,400원 극초반대까지 떨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되게 일직선으로 쭉 이렇게 좀 하락 조정이 나왔는데 근데 지금 중요한 거는 5년치의 차트를 쭉 길게 늘려봤을 때 보니까 차트상으로 이제 저점을 높여나가는 이제 계속 좀 상승 추세거든요. 네, 상승 추세에 좀 신뢰도가 있는 추세 라인대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요 라인대에서 이제 키워 보시면은 보이겠습니다만 조금 반등하는 슬쩍 반등하는 모습이 좀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시간으로 보니까 또 원달러 환율이 조금 반등하는 모습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보면은 원달러 환율 외환 1,420원대까지 지금 올라왔네요. 네, 지금 보면은 이게 15분봉이거든요. 5분봉 기준으로 봤을 때도 아까 한 3시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급격하게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 쭉 올라오는 모습들이 좀 있었단 말이죠. 네, 그래서 원달러 환율이 갑자기 확 튀면서 이것도 오늘 이제 외국인들의 수급에 어느 정도 영향을 좀 줬나라는 좀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요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환율이 좀 다시 되돌림이 나올 수 있을 만한 위치까지 내려왔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이 5년간에 지켜왔던 긴 장기간의 추세 라인대를 깨고 내려가던가 아니면은 여기서 지지받고 반등이 이렇게 나오거나 둘 중 하나가 되겠죠. 네, 근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이 하향으로 더 추가적으로 원달러 환율이 밑으로 꺼지는 것보다 반등 나올 가능성이, 그러니까 되돌림이 나올 가능성이 현재는 조금 높겠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조금 이따가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기는 할 건데 일단은 반등이 나오면은 최근에 워낙 또 우호적인 또 환율 상태였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좀 들어오는 거를 기대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원달러 환율 수준이었단 말이에요. 계속 하락을 하다 보니까. 근데 앞으로는 일단 요거는 전망에 대해서 SK 증권의 그 환율
분석에 대한 좀 전망치를 가지고 왔습니다. 요거는 앞으로 전망은 원달러 환율이 아마 하방을 좀 잡을 걸로 예상을 한대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최근에 SK 하이닉스가 ADR 상장을 하면서 미국에서 조달한 돈이 엄청 많고 달러가 엄청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국내로 계속 들어오다 보니까 최근에 급격하게 원달러 환율이 하락 안정화가 된 거였었거든요. 이게 제일 큽니다. SK 하이닉스가 ADR 상장을 하면서 거의 40조 원이 넘는 금액이 이제 원화로 환전이 되기 때문에 갑자기 급격하게 달러 수급이 많아지면서 원달러 환율이 좀 안정화를 찾았던 거죠. 네, 그리고 채권 시장에서의 외국 돈도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원화에 되게 우호적인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IMF가 좀 계산을 해보니까 리어 레벨 모델, 네, 요거를 좀 보니 원화가 적정 가치보다 지금 9.8%나 저평가된 상태다라고 좀 설명을 했대요. 그래서 지금은 원화가 만약에 조금 이렇게 원달러 환율이 올라간다라고 하더라도 이제 뭐 비정상적으로 이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그러니까 원화가 조금 강해진다라고 하더라도 비정상적으로 급등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제는 제자리를 좀 찾아가는 거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원달러 환율이 안정화를 찾는 게 되게 이상한 상황이 아니고 제 가치를 찾아나가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의 현재 상황을 뭐 이상하게 볼 거는 없어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갑자기 급격하게 뭐 급등이 나와야 된다 이런 상황은 아니기는 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일부 제가 되돌림은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거는 뭐 기술적인 위치가 반등이 나올 수 있을 만한 환경이기도 하고 추가적으로 그 SK 하이닉스가 환전이 종료가 되는 시기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뭐 공식적으로 언제 종료가 될 거다라고 이제 확실하게 얘기를 해놓지는 않았거든요. 시기적으로 거의 다가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 좀 내려온 거는 SK 하이닉스 ADR 상장이 좀 진행이 되면서 이제 달러가 원화로 환전이 되면서 40조 얼마죠? 조달 금액이 한 40조에서 한 43조 원 정도 되거든요. 네, 근데 이 금액이 원화로 환전이 되면서 이게 원달러 환율을 좀 이제 안정화시키는 가장 큰 요인이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게 7월 15일 전후로 현물환 유입이 시작이 됐고요. 이제 한 달 전부터 시작이 됐고 그 이후로 하루에 약 10억 달러, 그러니까 외환 시장 일평균 거래량이 100억에서 150억 달러 정도 되거든요. 근데 거의 그거의 한 10% 정도가 되는 금액이 7월에서 8월까지 한 달에 걸쳐서 순차 환전할 것 같다라고 하는 게 최근 시장의 컨센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현재 페이스대로면은 8월 중순쯤에는 소진이 된다라는 게 컨센입니다. 근데 지금 뭐 아시다시피 오늘이 8월 13일이잖아요. 내일이 14일이고 주말 동안이 8월 15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지금 중순까지 다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정상으로 계산을 했을 때는 계산이 좀 맞아 떨어지는 거죠. 이번 주까지 아마 좀 종료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뭐 정확한 종료일을 뭐 공식적으로 확인을 해준 건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아마 시장에서 추정을 했던 걸 기반으로 하면은 이번 주에 끝날 겁니다. 네, 근데 어쨌든 이게 좀 마무리가 되면은 이게 원달러 환율을 다시 한번 좀 튀게 만들 수 있을 만한 조금 더 이제 하방 압력에 대한 어떤 좀 그 요인이 조금 약해지고 반등을 좀 만들 수 있을 만한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어쨌든 이게 하루에 10억 달러씩 시장에 이 원달러 환율이 환전이 되고 있는 달러가 환전이 되고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환율을 누르는 힘으로 그동안 작용을 했었는데 여기에 이제 뭐 선물한 매도까지 같이 좀 겹쳐지면서 체감하는 그런 효과는 더 컸거든요.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그게 좀 마무리가 된다라는 게 좀 원달러 환율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요인 중에 하나이기는 하죠. 네, 근데 다만 이게 뭐 바로 막 이전 수치까지 막 1,550원까지 바로 이게 일직선으로 급등 나오고 이럴 가능성은 좀 낮다고 보는 게 어쨌든 이게 하이닉스가 이미 ADR 상장을 하기 전부터 선물환 매도로 이미 해지를 해왔었거든요. 네, 그리고 뭐 시장도 환전 종료 시점이 한 달 정도 뒤겠구나라는 거를 이미 좀 인지를 하고 있었고 그거에 대한 포지션을 미리 잡아 놓은 지 한 달이 넘었기 때문에 이게 뭐 새로운 정보가 아니고 이미 예고된 이벤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서프라이즈에 대한 효과는 아마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고 일단 첫 번째로는 좀 볼 수 있을 거고 그리고 이게
그 원달러 환율의 하방을 좀 만드는 요인 중 하나가 좀 제거가 된 거지, 좀 사라진 거지, 이게 바로 급등을 만들 거다라는 요인은 또 아니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다른 거죠. 좀 이거를 안정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지, 이게 없어진다고 해가지고 급등을 만들 거다라고 바로 해석을 하기에는 조금 다른 얘기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경상수지라던가, 그리고 이런 뭐 세계 채권 지수, 네, 여기에 편입돼서 채권 자금이 유입되고 있는 거라던가, 아니면은 외국인의 어떤 주식 매도 압력이 지금 더 이상 더 강화될 만한 상황은 또 아니다라는 것들을 감안을 하면은 이제 좀 별개로 이런 것들은 살아있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이 뭐 되돌림이 일부 나온다고 하더라도 크게 압박이 될 만한 상황은 좀 아닌 것 같긴 해요. 구조적으로 급등이 나올 만한 상황은 아닐 것 같기는 합니다. 네, 그래서 일부 되돌림은 있을 수 있을 거고, 일부 되돌림 때문에 뭐 외국인들의 수급이 잠시 좀 주춤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구조적으로 연속적으로 계속 좀 쭉 끌고 갈 만한, 그러면서 걱정을 해야 될 만한 이슈는 아닌 것 같다라는 게 좀 결론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이렇게 길게 말씀드린 이유는 원달러 환율이 좀 튀면서 이제 뭐 시장에서 이제 환율 튄다, 이제 다시 뭐 올라가다, 뭐 이런 얘기들 나올 수 있고, 그러면서 뭐 외국인들 이탈하고 막 이러면은 좀 많이들 걱정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내용들이 있었으니까 미리 좀 대비를 해놓고, 심리적인 대비를 좀 해놓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그럴 수 있다 정도로 잘 넘기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지금 또 오늘 되게 긍정적으로 봤던 것 중에 하나가 시장이 방향성이 동일하거든요. 네, 이거 보시면은 이게 오늘 코스피랑 코스닥의 장중 흐름이란 말이에요. 네, 빨간색이 코스피고 노란색이 코스닥입니다. 네, 장 초반에 AI 인프라 주식들 급등 나오면서 코스피가 먼저 싹 이렇게 쐈어요. 그러니까 코스닥이 쭉 밀렸거든요. 그러니까 완전 디커플링 되는 모습을 보인 거죠. 어제까지도 그랬잖아요. 코스피가 급등 나오면은 코스닥은 하락하고, 코스피가 좀 힘이 빠지면은 귀신같이 코스닥이 또 같이 반등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서로 반대 방향으로 가는 모습들이 좀 있었는데, 오늘 장 초반에 되게 극명하게 이런 모습이 좀 연출이 됐단 말이에요. 한 10시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방향성이 대부분 동일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왔던 리포트들이 꽤 많았었는데, 반도체 리포트들도 좀 많았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섹터별로 이것저것 리포트들이 좀 있었는데, 오늘 좀 유의미하게 봤던 그런 리포트가 요거였어서 요거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SK에서 나왔던 리포트였고요. 제목이 긴 사이클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여기서도 제가 어제 좀 설명을 드렸었던 엔비디아의 AI 컴퓨터 자산화, 금융화,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서도 조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보니까 이제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그건 것 같아요. 이제는 메모리 반도체가 롤러코스터 사업이 아니라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안전한 사업? 좀 안정적인 사업? 약간 건물주 같은, 이제 기업들이 건물주 같은 느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월세를 따박따박 받는 건물주의 개념으로 이제는 반도체 기업들을 봐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뭐 호황일 땐 떼돈 벌다가, 그리고 불황일 때는 갑자기 막 손가락 빨고 아니면 막 적자나고 막 이랬었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이런 반도체 기업들을 PER, 이런 이익 대비 주가로 이제 계산을 하는 게 아니라 PBR, 자산 대비 주가로 이제 평가를 했었단 말이에요. 약간 그런 것들 있잖아요. 우리 가족분들 중에서도 아마 정규직이신 분들이 있으실 거고, 이제 프리랜서이신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근데 막 은행 같은 데 가면은 프리랜서들 대출 진짜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고정적인 매출이 일단은 뭐 없고, 따박따박 월급이 없고, 그리고 이게 워낙 변동이 크니까 보통은 약간 평가절하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의 어떤 좀 현금 창출 능력이라던가 자산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세밀하게 보고, 자산을 보고 이제 조금 뭐 대출을 해둔다던가 이런 식으로 더 타이트하게 이제 좀 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메모리 반도체가 약간 지금까지는 프리랜서 취급을 좀 받아왔었단 말이에요. 프리랜서가 뭐 나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좀 제 가치에 대한 평가를 잘 못 받는다라고 좀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평가를 지금까지 받아왔었죠. 그래서 그게 좀 PBR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런데 이제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뭐 LTA라던가, 그리고 AI에 대한 수요가 견고하게 좀 이어지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는 좀 뭐 정규직까지는 아니고 약간 TSMC가 정규직 같은 느낌인 거고요. 따박따박 이제 월급
좀 높은 월급이 이제 따박따박 들어오는 게 약간 TSMC 같은 그런 느낌이고, 그리고 약간 지금의 삼성릭스 마이크론은 정규직까지는 아니고 약간 계약직 같은 느낌? 약간 5년 정도의 계약직? 그래서 5년 정도 앞으로 어느 정도의 자금들이 들어오겠구나, 어느 정도의 월급이 따박따박 박히겠구나 라는 거를 좀 추정할 수 있을 만한 그런 환경이 마련이 됐다라는 게 좀 메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는 컴퓨터는 소모품이 아니라 조금 자산이다라고 좀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AI 컴퓨터가 빠르게 그 가치가 소멸하는 소모품이 아니라 세대별로 재배치되면서 반복적인 현금 흐름을 창출하는 인프라 자산이 될 가능성을 여기서는 좀 제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약간 사자마자 이렇게 막 그 소모품처럼 가치가 막 떨어지는 뭐 그런 것들이 아니라 이제는 사고 나서도 계속해서 세를 주고 그리고 거기서 좀 현금을 창출하고 좀 뭔가 이제 자금을 좀 창출할 수 있을 만한, 그러면서 가치를 오랫동안 유지시킬 수 있을 만한 그런 자원으로 이제는 평가를 받고 있고 그렇게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시장은 GPU도 이런 소모품으로 봤었는데 지금 나오는 상황들을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소모품인 줄 알았더니 최신 GPU가 나오면은 이전에 나왔던 구형 GPU들은 쓸모가 없어질 줄 알았거든요. 근데 막상 보니까 거의 6년 전에 출시가 됐던 A100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GPU들도 지금까지 계속 임대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간이 이미 6년이나 지났고 엄청나게 구형 제품이 돼버렸고 지금 최신형이랑 비교를 하면은 엄청나게 성능 차이가 또 많이 나는데 그런 구형 제품들마저도 가격이 떨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수요가 좀 발생을 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감안을 하면은 그러면은 지금 이 상황은 많이 변한 거 아닌가? 라고 좀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6년 전에 나온 A100이라는 구형 GPU도 지금 임대 계약이 지금까지 잡혀 있는 게 아니라 2029년까지 잡혀 있대요. 네, 그래서 당연히 그 이유가 뭘까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 이게 최신 GPU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되게 어려운 것들 있잖아요. 시간이 오래 걸리고 오래 좀 어렵고 이런 것들을 최신 칩한테 맡기고요. 그리고 약간 좀 단순히 반복 업무들, 네, 이런 것들을 구형 칩한테 맡기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좀 에이스한테 그 최신 칩은 에이스 같은 느낌이라고 보시면, 회사의 에이스 같은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좀 구형 칩들 같은 경우에는 좀 오래된, 좀 경력이 그래도 된 좀 대리 같은 그런 느낌인 거죠. 네, 그래서 이쪽한테 맡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AI도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똑똑한 AI를 이제 최신 칩한테 맡기고, 그리고 이미 만들어진 AI한테는 좀 약간 질문이라던가 답변, 뭐 이런 식으로 좀 반복적인 단순 작업들을 좀 처리할 수 있도록 활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컴퓨터 티어링이라고 얘기를 한대요. 네, 컴퓨터 티어링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컴퓨터의 등급화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메모리 업계에서는 되게 옛날부터 메모리 티어링이라는 개념을 썼었거든요. 네, 그래서 예전부터 자주 좀 안 쓰고, 그리고 싼 그런 것들은 좀 저렴한 저장 장치로 쓰고, 그리고 자주 쓰는 것들은 좀 비싼 저장 장치로 이제 쓰는, 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메모리 티어링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는 컴퓨터에서도 컴퓨터 티어링이 좀 생기기 시작을 했다라고 좀 논리로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뭐 이제는 GPU가 한 번 팔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재계약하면서 돈을 벌 수 있는 자산이 됐다라는 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BEP 3년 vs 실제 경제 수명을 좀 비교를 해보면 초과 수익 구간에 들어간다라는 그런 내용이 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번에 아마존이 실적 발표를 하면서, 그러니까 BEP라고 하면은 이제 손익분기점이죠. 네, 손익분기점으로 전환되는 시기가 3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BEP 3년 안에 도달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아마존이 막 엄청 막 약간 시장의 투자자들이 깜짝 놀랐잖아요. 이거 투자를 이렇게 대규모로 하고 있는데 이거를 회수하는 기간이 3년밖에 안 걸린다고? 이러면서 이제 깜짝 놀랐었죠. 네, 근데 그 얘기를 사실 좀 생각을 해보면은, 만약에 우리가 뭐 상가 건물을 대출받아서 샀어요. 네, 그러면은 월세로 3년 안에 대출 원금이랑 이자까지 다 갚는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면은 사실 생각보다 되게 싼 거잖아요. 엄청난 규모의 투자를 지금 집행을 하고 있는데, 네, 근데 지금 건물 수명은 앞으로 이제 6년, 9년 이렇게 오랫동안 몇십 년 동안 쓸 수 있는 건물이에요. 네, 그런 거 생각을 하면은 3년간의 BEP를 제외를 하면은 나머지 기간 동안의 수명은 다 순이익으로 남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 감안을 하면은 생각보다 이제 수익이 더 빠르게 커질 수 있겠다라고 시장에서는 생각을 하는 거죠. 상당한
고수익성 초과 구간이 좀 생길 수 있겠다라고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당연히 긍정적이죠. 생각보다 긴 사이클이 지금 이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메모리의 위상도 바뀔 수밖에 없대요. 지금 선단에 있는 빅테크 기업들이 그 상황이니까 메모리도 당연히 같이 위상이 바뀔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